솔직히 말해서요 형들, 우리 회사 메일함에 이런 공지가 딱 뜬다고 상상해봅시다. 공지: GPT 5.1 및 띵크모드 도입에 다른 조직 효율화 안내, 반복 업무의 약 40%를 AI가 처리하게 됩니다. 이거 읽는 순간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생각 하나죠. 그럼 사람은 몇 퍼센트나 남는 거야? 이제는 그냥 GPT-4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GPT-5를 넘어서 GPT 5.1까지 나왔습니다. 심지어 띵크모드라는 것도 붙었어요. 이게 뭐냐면 예전에 AI가 그냥 뚝 하고 답만 줬잖아요. 띵크모드는 중간에 머리 굴리는 과정까지 보여주는 모드예요. 사람이 문제 풀 때 중얼중얼 단계별로 적는 것처럼 AI가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어요를 다 펼쳐놓고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단순히 빨리 아는 애가 아니라 깊이 생각하는 동료급이 된 거죠. 자, 오늘은 이 얘기 해봅시다. GPT 5.1 이후 샘 알트만이 그리는 월급쟁이 멸종 시나리오. 정말 우리 같은 월급쟁이들이 사라지는 미래가 오느냐, 아니면 누군가의 월급만 사라지고 누군가의 돈은 미친 듯이 불어나는 구조냐. 그리고 제일 중요한 한 줄, 그럼 우리 월급은 살아남을 수 있냐 아니냐, 이거 같이 끝까지 보면서 따져보죠. 자, 한 명만 소환해봅시다. 연봉 4천, 중견기업 다니는 직장인, 이름은 그냥 민수라고 할게요. 민수의 하루를 쪼개보면요, 회의 준비, 엑셀 정리, 보고서 초안 쓰고 메일 답장하고 자료 찾아서 붙이고, 진짜 머리 쓰는 일 한 30%? 나머지 70%는 솔직히 말해서 형들도 마음만 먹으면은 하루 만에 배워서 할 수 있는 반복 작업이잖아요. 근데 GPT 5.1 이후의 세상에서는 회사가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잠깐, 민수가 하는 일 중에 자료 찾고 정리하고 요약하고 초안 만들고 번역하고 이런 건 다 AI 시키면 되네? 여기서 중요한 단어 하나 나옵니다. 태스크. 여기서 태스크가 뭐냐면요, 우리가 하루에 하는 일을 잘게 썰어놓은 업무 한 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회의 한 번 준비하기, 메일 한 통 답장하기, 엑셀 파일 하나 정리하기, 이게 다 각각 하나의 태스크입니다. 예전엔 직무, 지책만으로 봤다면은 이제는 태스크 단위로 쪼개서 보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이렇게 쪼개는 순간 회사는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 태스크 50개 중에 GPT 5.1이 할 수 있는 건 몇 개야? 이게 10개일 때는 도구 하나 더 쓰자 였는데, 이게 20개, 30개, 40개가 되는 순간부터 마인드가 바뀌어요. 그럼 사람은 굳이 한 명 필요 없고 0.6명, 0.7명만 필요하네? 샘 알트만이 말하는 업무의 30에서 40% 자동화가 바로 이런 그림입니다. 직업 전체를 없애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잘게 쪼갠 태스크를 갈아치우는 거라는 거죠. GPT-4랑 뭐가 다르냐? 형들, 솔직히 GPT-4도 처음 나왔을 때 충격이었잖아요. 근데 5.1에 와서 제일 무서운 건 띵크모드예요. 이 띵크모드가 뭐가 다르냐면 생각하는 시간을 들여서 문제를 푼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느낌입니다. 예전 모드에서는 이 문제의 답은 42입니다. 그냥 결과만 툭 건네주잖아요. 띵크모드 같은 경우에는 자, 먼저 조건을 이렇게 정리해볼게요. 1단계에서 이런 계산을 하고 2단계에서 이걸 비교하고 그래서 최종 결론이 42입니다. 형들, 잡지식 하나 드릴게요. 사람이 문제를 풀 때도 직관 모드랑 천천히 생각하는 모드가 있거든요. 보통 심리학에서 1번 시스템, 2번 시스템 이런 얘기 나옵니다. 띵크 모드는 이 2번 시스템, 즉 느리지만 신중하게 생각하는 쪽을 흉내낸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 요약, 번역, 코드 자동 완성 정도가 아니라 기획 초안, 전략 옵션 비교, 리포트 구조 짜기 같은 것도 꽤 그럴듯하게 해버리는 거죠. 이쯤 되면 회사 입장에서 유혹이 확 올라옵니다. 이 정도면 초안, 자료 정리는 AI가 하고 사람은 검토만 해도 되겠는데? 1단계, 일조개기, 직무가 아니라 태스크로 본다. 회사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바로 일조개기입니다. 예전 방식은 마케팅 팀장, 재무대리, 인사사원 이렇게 사람을 직책, 자리로만 봤어요. 근데 요즘 방식은 이 사람이 하루에 태스크를 몇 개 처리하냐를 봅니다. 고객 문의 답변 20건, 리포트 초안 작성 2건, 회의록 정리 3건, 엑셀 정리 5건, 메일 템플릿 답변 10건. 이걸 다 태스크로 쪼개놓고 각각에 대해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 태스크는 GPT 5.1에게 시켜도 되나? 띵크 모드까지 돌려야 하는 복잡한 일인가? 아니면 그냥 일반 모드로도 되는 단순한 일인가? 여기서 제일 소름 돋는 포인트가 뭐냐? 우리는 월급을 직책으로 받는데 회사는 점점 태스크 수로 사람을 평가한다는 거예요. 즉, 나는 과장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회사는 이 사람은 태스크 50개 처리하는 유닛이다 라고 본다는 거죠. 이 시각 차이가 나중에 구조조정 들어갈 때 엄청 잔인하게 다가옵니다. 2단계, 채용 중단에서 자연 감소, 구조조정. 형들, 여기서 바로 사람을 자를까요? 회사들이 그렇게까지 대놓고 잔인하게 안 굽니다. 현실은 조금 더 교묘해요. 제일 먼저 하는 건 채용 중단입니다. 올해는 신규 채용 줄이겠습니다. GPT 5.1 도입 덕분에 생산성이 올라서요. 또 이런 말도 섞어줘요.
지금 있는 분들은 GPT를 잘 활용하면 충분히 더 큰 임팩트를 낼 수 있습니다. 듣기에는 좋은 말인데 실제로는 일은 그대로 사람만 줄이겠다에 가깝죠. 그러다가 퇴사자가 나오는 대로 대체 채용 없음. 이게 1년에서 2년 쌓이면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10명에서 7, 8명으로 줄어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뉴스에서 보는 그 장면들, 조직 슬리밍, 효율화, 선택과 집중이라는 이름을 붙인 구조조정. 여기서 잡지식 하나만 더. 요즘 인사 쪽에서 쓰는 말 중에 헤드카운트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말 그대로 머릿수예요. 사람 이름이 아니라 숫자로만 관리한다는 말이죠. AI가 들어오면 이 헤드카운트를 줄일 명분이 생기는 겁니다. 자, 3단계 소수정예 플러스 AI 군단. 한 명이 10명 목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을 때 회사가 그리는 그림은 이겁니다. 반복 업무, 단순 태스크는 전부 GPT 5.1에게, 사람은 판 짜는 사람, 결정하는 사람만 남긴다. 샘 알트먼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앞으로 두세 명이 AI와 함께 일하면서 엄청난 규모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전 같으면 300명이 해야 됐던 일을 이제는 핵심 인력 몇 명, AI 수십 개 인스턴스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번역하면 딱 이겁니다. 사람 수를 줄이되 남은 사람한테는 AI까지 포함해서 10명분의 성과를 요구하는 시대. 여기서 진짜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AI 덕분에 야근이 줄어들까?를 기대하는데 현실은 AI 덕분에 성과 기준이 올라가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건 진짜 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래서 진짜 월급쟁이 멸종이 오냐? 자, 이제 중요한 질문. 그럼 진짜로 월급쟁이들이 멸종하냐? 여기서 딱 하나 구분해야 할 게 있습니다. 샘 알트만은 보통 직업의 40%라고 안 하고 항상 업무의 30%에서 40%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뭐가 다르냐면 어떤 직업은 업무의 40%가 날아가도 살아남아요. 남은 60%가 오히려 더 값져집니다. 반대로 어떤 직업은 핵심 업무 대부분이 자동화되는 순간 직업 자체가 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콜센터를 생각해 봅시다. 고객이 묻는 단순 문의, 비밀번호 찾기, 배송 조회, 환불 규정 안내, 이런 건 GPT 5.1 띵크 모드도 필요 없이 그냥 일반 모드로도 다 처리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빡센 컴플레인, 감정이 격해진 고객, 이해관계에 얽힌 민감한 이슈, 여기서 필요한 건 말빨 플러스 공감 플러스 상황 판단이잖아요. 이건 아직도 사람 몫이 큽니다. 그래서 콜센터 전체가 통째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단순 문의 담당자 100명이 하던 일은 AI가 먹고 난이도 높은 고객 대응 전문가 10명의 몸값은 올라갈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프로그래머도 비슷합니다. 코딩이라는 태스크 자체는 GPT 5.1 띵크 모드 켜놓고 시키면 기본적인 건 웬만큼 다 짜줘요. 하지만 무슨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 정의하고 어떤 구조로 설계할지 정하는 사람, 여전히 인간입니다. 그 사람은 AI를 도구로 쓰는 쪽에 서겠죠? 샘 알트만이 말하는 AI가 절대 못하는 단 한 가지, 저도 어느 인터뷰 보고 뜨끔했는데요. 샘 알트만이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AI가 절대 대체하지 못하는 인간의 능력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창의성, 감성, 예술성 이런 거를 말할 줄 알았는데 알트만이 제일 강조한 건 오히려 이거예요. 다른 사람을 얼마나 신경 쓰는가, 다른 사람과 얼마나 잘 상호작용하는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앞으로는 기술 스펙보다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설득하고 조율하는 능력이 더 중요한 차별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형들 여기서 잡지식 하나만 더 드리면은 이런 능력을 보통 소프트 스킬이라고 부르거든요. 엑셀, 코딩, 자격증 같은 건 하드 스킬이고요. 사람과 대화하고 갈등 조정하고 프리젠테이션 하는 능력은 소프트 스킬. AI 하드 스킬 쪽은 막 빨아들이고 있고 소프트 스킬은 여전히 사람 영역으로 남아있는 거죠. 우리의 진짜 공포, 실력이 아니라 속도의 문제. 솔직히 우리 다 어렴풋이 알고 있잖아요. AI가 다 대체하진 않겠지. 근데 막상 무서운 건 그게 아니에요. 진짜 공포는 이겁니다. 내가 못해서 잘리는 게 아니라 나랑 똑같이 월급 받는 누군가가 GPT 5.1을 더 잘 써서 2배, 3배 성과를 내는 순간 회사 입장에서 누가 더 필요할까요? AI 안 쓰고 야근하는 사람 vs AI 시켜서 결과 뽑고 남은 시간에 기획 2개 더 뽑는 사람. 인사고과 승진, 연봉 테이블에서 이 둘은 완전히 다른 길을 갑니다. 저도 처음엔 이 뉴스 보고 그냥 넘겼거든요. 또 CEO가 과장해서 말한 거겠지. 근데 실제로 GPT 5.1이랑 같이 일해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진짜로 하루가 48시간이 된 느낌이라고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부터는 솔직히 말해서 열심히의 문제가 아니라 방식의 싸움입니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 뭘 해야 되냐? 자, 이제 우리 얘기 좀 합시다. 이 영상 세계관이 뭐라고 했죠? 우리 월급의 직격탄 시리즈입니다. 월급쟁이 멸종 시나리오가 있다고 치자고요. 그럼 이걸 피하려면 우리 쪽에서 뭘 바꿔야 되는지 세 가지만 딱 짚어볼게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AI가 가져갈 40%를 회사가 아니라 내가 먼저 정의하는 것. 일주일만 시간 내서 내 업무를 진짜로 태스크 단위로 쪼개보세요. 자, A, AI가 지금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 B, AI
AI가 같이 하면 더 잘할 수 있는 일. C. 사람만 할 수 있는 일. 아까 말한 것처럼 엑셀 정리, 회의록, 초안, 번역, 자료조사 이런 건 AB에 들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반대로 상사 설득, 고객과의 미묘한 조율, 팀원들 사이의 갈등 중재, 전략 방향 잡기 같은 건 C에 가깝죠. 핵심은 내가 C에 쓰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늘리는 것. AB는 GPT 5.1에게 일부 넘기고 남은 시간으로 C를 키우는 사람만이 살아남는 게임이에요. 이게 진짜 메타인지 싸움입니다. 내가 뭘 잘하는지보다 이 일들 중에서 뭐가 AI에게 넘어갈지를 먼저 보는 눈이 필요해지는 거죠. 자, 두 번째, 회사 밖에 나만의 캐시 플로우를 하나는 만든다. 두 번째는 돈 얘기입니다. 이건 진짜 현실적인 얘기라서 조금 냉정하게 말할게요. AI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드는 속도 vs 정부가 재교육, 복지, 기본소득 같은 걸 준비하는 속도, 둘 중 뭐가 더 빠르냐? 보나마나 기술이 더 빠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는 월급만으로 버틴다는 전략 자체가 위험해지는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잡지식 하나, 캐시플로우라는 말 있죠. 이건 순자산이 아니라 매달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흐름을 말해요. 집값이 10억이어도 월세로 200만 나가면 빡센 거고, 자산이 적어도 매달 50만, 100만이 꾸준히 들어오면 숨통이 트이는 구조. 자, GPT 5.1 시대에는 AI를 이용해서 이 캐시플로우를 만들 수 있는 기회도 같이 열립니다. 뉴스, 데이터를 요약해준 뉴스레터, 자기가 잘 아는 분야를 정리한 블로그, 노션, 유료 콘텐츠, GPT랑 같이 만드는 작은 자동화 서비스. 예전 같으면 이거 만들려면 개발자 구하고 디자이너 구하고 서버 세팅하고 난리였는데, 지금은 GPT 5.1 띵크 모드랑 며칠만 붙어 있어도 초기 버전 정도는 뽑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10억 달러짜리 스타트업까지는 아니더라도 나 혼자 그리고 AI로 월급 30만, 50만 벌어오는 파이프라인 정도는 진짜로 현실적인 목표가 됐어요. 자, 세 번째, 알트만이 말한 그 스킬, 사람에 대한 관심을 진짜로 훈련한다. 세 번째는 약간 감성적인 얘기인데 제일 중요합니다. 샘 알트만이 AI가 못하는 능력으로 꼽은 거 다시 한 번만 정리해볼게요. 사람을 얼마나 신경 쓰는가, 사람들과 얼마나 잘 상호작용하는가. 이 말이 왜 무섭냐면, 우리는 지금까지 스펙, 스킬, 자격증, 코딩 이런 것만 중요하다고 배우고 살아왔거든요. 근데 GPT 5.1 이후의 세상에서는 이게 반쯤 뒤집힐 수 있다는 겁니다. 코드 짜는 능력, AI랑 분업, 문장 쓰는 능력, AI랑 분업, 분석하는 능력, AI랑 분업. 근데 사람의 마음을 읽고 설득하고 움직이게 하는 능력은 여전히 100% 사람 몫이에요. 우리 회사 안에서도 보면 GPT한테 자료를 뽑아오고 띵크모드로 보고서 초안 만드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들고 회의실 들어가서 이 방향으로 갑시다, 이 리스크를 감수하는 대신 이 기회를 잡읍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몇 안 됩니다. 바로 그 몇 명이 GPT 이후에도 월급이 살아남는 사람들이 될 확률이 높아요. 저도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솔직히 좀 찔립니다. 나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관심 갖고 살았나? 근데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차피 AI랑 비교할 수 없는 영역이면 거기에 투자하는 게 제일 효율적인 거 아닌가? 자, 정리해봅시다. GPT 5.1 그리고 띵크 모드까지 나온 세상에서 샘 알트만이 그리는 미래는 대충 이런 그림입니다. 경제에서 돌아가는 업무의 30%에서 40%를 AI가 대신한다. 회사는 그걸 이유로 사람 수를 줄이고 남은 사람한테는 AI까지 포함해서 10명분 성과를 요구한다. 대신 그 와중에 사람을 이해하고 판을 짜고 설득하고 조율하는 사람의 가치는 오히려 올라간다. 이게 월급쟁이 멸종 시나리오의 진짜 얼굴이에요. 모두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AI와 잘 붙은 사람만 남고 나머지가 조용히 밀려나는 세상. 저는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솔직히 좀 허탈합니다. 우리 세대에는 왜 맨날 구조조정, 자동화, 위기만 듣고 살지?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차피 피할 수 없는 파도라면 최소한 우리가 먼저 서핑보드 위에 올라타자. 오늘 이야기의 포인트는 GPT, AI가 무섭다라는 공포 마케팅이 아니에요. 이미 나왔고 이미 쓰이고 있고 이미 회사들은 숫자를 두들겨 보고 있습니다. 이건 언젠가 올 미래가 아니라 그냥 방향이 정해진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결국 질문은 이거 하나입니다. AI가 내 일을 뺏을 거냐가 아니라 AI를 끌어다가 내 월급을 지킬 수 있냐. 우리가 이 질문을 남들보다 한 발 먼저 조금이라도 더 진지하게 고민해보면 월급쟁이 멸종 시나리오에서 우리가 엑스트라로 살아갈지 아니면 주연으로 남을지가 갈릴 겁니다.